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개고생에 출연한 두 번째 세무사님입니다. 저는 닥터 개고생 진행하고 있는 장편환외과 이성건이고요. 네, 저는 그 나이스텍스 대표 세무사 천종욱 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네, 명함을 네. 받았는데요. 네네. 사모님이랑 같이 하시나 봐요. 네네, 부부 세무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부 세무사. 예, 쉽진 않았습니다. 네. 예. 사실 그 개원하시고 또는 개원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 네. 이제 병원을 개원하면 사모님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시거든요. 네네. 저희 장편환외과도 그랬는데 네네. 많은 단점이 있던데요. 아, 장단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눠지고요. 예, 일단 같은 업종이니까 네.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해주고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고요. 어떻게 같이 하는 거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이스 텍스 우리 이제 자막에 우리 천종욱 세무사님 이제 이력이 쭉 나오는데 네네. 2011년부터 네, 네. 11년도에 10년이 넘으셨네요. 네, 합격한 지 이제 10년이 네. 넘어가고 있고요. 한 분야에 10년 이상 하면 네. 그거는 뭐 장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무에 관해서는 예. 우리 천종욱 세무사님이 이제 장인이 됐다. 장인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네, 많이 해봤다. 예, 많은 좋습니다. 경험이 있다. 네. 사실 저희 닥터 개고생에 출연을 자원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렸어요. 아유, 오늘 저희 이전에 세무사님 한 분 출연하셨었는데 이제 저희 닥터 개고생이 점점 날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고 계셔서 전 너무 뿌듯하고요. 오늘은 세무 얘기예요. 세무 얘기가 사실 원장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병원 세무가 좀 어려운 편인가요? 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세금 신고하는 거는 그 다 업종에 상관없이 로직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좋은 세무 대리인을 만난다. 요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자기 PR 시간 제가 3분 드릴게요. 아, 3분요? 네. 아, 네. 저는 이제 그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합격한 지 10년 됐고, 14년도에 이제 잠실에서 이제 개업을 해서, 지금 직원 11명, 12명과 함께 열심히 이제 그 재미있게 세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 수는 한 450개 정도 되고 있고, 예, 그 병원을 좀 주력해서 더 열심히 이제 원장님들 만나 뵙고, 병의원 세무를 좀 더 특화해서 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원장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좀 뵙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 출연을 자청하게 됐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 세무서에서 이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조금씩 걱정하시고 하시는 그런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그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장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 수준의 결과를 좀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닥터 개고생에 출연하신 고 싶으신 여러분 전문가분 계시면 누구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전종욱 세무사님처럼 열려 있습니다. 자기 PR도 하실 수 있고. 네네. 네. 제가 기분 좋은 얘기를 들은 게 닥터 개고생에 출연했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연락이 자주 오고 네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계약으로 성사되는 부분도 많으셨다고 어제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뿌듯했는데요. 네네. 저희 닥터 개고생은 선별된 전문가만 출연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대본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사님께서 대본을 짜오셨는데 과연 대본대로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1부는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위한 세무적인 얘기 좀 나누고요. 네네. 2부는 개원을 한 의사들을 위한 세무적인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개원 전에 원장 입장에서 세무적인 걸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일단은 개원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입지를 이제 고르시고 입지 선정하신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단계에 가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무랑 연관됐다고 보긴 그렇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좀 혹시 실수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방지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준비했던 부분인데 일단 확정일자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네. 그 입지의 그 임대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럼 사실은 네. 공인중개사 입지 맡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안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 네, 그냥 그 이후에는 계약하고 이후에는 네.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야. 예, 뭐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예, 그거를 또 챙겨주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원장이 알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네, 그 우리가 주택 같은 거, 뭐 거주하는 주택이나 이런 거 이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이사하고 나면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하면서. 모르시는 원장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확정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건물주가 어떠한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경매나 공매로 건물이 넘어갔을 때 본인의 그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이제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좀 어렵게 말씀하시지만 세무적으로 전문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네. 그 건물에 있는 주인이 망해가지고 그렇죠. 부도가 났을 때 네. 저는 예를 들면 장편할까 1억 5천에 그 보증금을 걸었는데 그게 다 날라가 버릴 수 있는데 그렇죠. 확정일자를 미리 걸어놓으면 네, 그 우선순위로 내가 1억 5천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확정일자. 예. 그래서 보증금이 이제 좀 이제 도로변이라든지 도심의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증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밑에 자막 깔아주세요. 네. 어려워요. 이게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 예, 예. 보증금이 네. 서울에는 9억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 금액 이상이면은 네. 확정일자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네,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 그러면은 이제 나의 그 우선 변제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대부분 넘을 것 같은데. 넘을 것 같죠. 서울은 9억은 네. 넘고, 네. 지방은 뭐 수원만 해도 5억 얼마였잖아요. 네네. 5억 4천. 네, 네, 네. 다 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설정 같은 거. 자, 잠시만 네, 네, 네. 넘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들의 이 밑에 나오는 환산 보증금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임대했을 때 걸었던 보증금 플러스 월세 저희는 이제 800만 원 정도 되니까 8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네, 8천. 8억이죠. 8억이죠. 네, 8억에 보증금이 1억 5천이니까 저희는 9억 장편을 5천. 건 9억 네, 5천이거든요. 네, 넘어가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 지역마다 또 달라요. 그 지역마다 또 자막에 깔리겠습니다만 서울은 9억이고 그다음에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이고 네, 또 다른 지역은 5억 4천이고 그 밖에 3억 7천인데 네, 그 금액을 넘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넘으시면 확정일자 걸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넘으면 확정일자를 못 끌으니까 네. 그 다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예. 방법 알려주시죠.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인데, 요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뭐 등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가까운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건물에다가 등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의 인감하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네. 건물에 등기를 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등본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에 내가 여기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다, 임차 보증금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해줘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 건물주가 이제 쉽게 또안 허락해 줄 수 있을까? 안 해줍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협상 단계에서 나 이렇게 확정일자가 안 되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도 되겠는지 먼저 이제 협의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네. 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입지 파트의 공인중개사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네. 세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나중에 보증금 다 날려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증금을 날려버리는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확정일자를 받든지 네. 네. 등기부 등본에 조회를 해서 네.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왜냐하면 보증금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사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날라서 못 받는 경우도 보셨나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예.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전종욱 세무사님 거기서 하시면 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네. 아직 한 번도 예, 보증금이 날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네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1종, 2종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1종, 2종에 상관없이 이제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에 의원 개설 신고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가능했는데 2000년도 1월부터는 1종 근린 시설 생활에만 개설 신고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2020년 1월 굉장히 최근 작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무적인 것은 아닌데. 내용이 엄청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따라가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연말 되면은 이제 그런 작업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네.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직접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정욱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장 하는 게 어렵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개원하실 때는 그러니까 원장님처럼 이렇게 이제 책을 사가지고 굉장히 이제 읽어보시기도 하고 저희 쪽에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개원하시고 그러면 이제 바쁘시잖아요. 예, 정신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맡기시죠. 예, 맡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원 전부터 맡기셔야 됩니다. 개원 전부터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제 1종이 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당하시는 원장님들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네. 어떤 의미냐면 계약을 다 했어요. 난 저 상가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이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완전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500만 원, 600만 원 먹고 날라버리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얘기해 주시는 부분은 세무적인 부분, 세무사님도 이런 것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원 전에 세무사하고 컨택을 하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는 것도 이롭고 이런 세무적인 부분을 다 챙겨준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만 의존하지 마시고 네. 이게 투트랙으로 보완할 수 있는 네. 세무사를 개원 전에 미리 예.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개원 전에는 어쨌든 그 크로스 체크 같은 체크를 그러니까 원장님 스스로도 계속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잘못하면은 네. 그 이제 업종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1종이 아니라 2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2종이면 개설이 안 되니까 1종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용도 변경을 계약을 해버리고 나면 원장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건물이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려면 장애인 시설이 그렇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일이 그렇죠. 생기는데 그렇죠. 그 장애인 화장실을 5층에 임대하는 장편호매까지 다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뭐 네. 계약금 뭐 예사로 거는 것도 아니고 뭐 3천만 네. 원, 5천만 원 걸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약 전에 협상 단계에 이미 알고 협의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셔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원장님들이 일일이 다 하면 참 좋은데 세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저는 개원 전에 개원 준비하는 단계부터 선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우리 천정욱 부모님 연락 이렇게 안에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서울만 보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450개 네. 하시니까 네, 네. 충분히. 네. 저는 개원할 때 어떤 세무사님께 어떤 큰 도움을 받았냐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주셨어요. 그렇죠. 엄청 좋던데요. 그거 참 편하죠.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원장님도 계실 텐데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의료기관 인테리어나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고 의료기관 개선 신고를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실사를 나온 다음에 확인 후에 의료기관 개선 신고 필증이라는 걸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되게 안 좋은 게 많아요. 대부분 계약하고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 끝나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문제는 대출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이 닥터론으로 대출을 한번 그 개원 자금을 창업 자금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닥터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서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인테리어든 장비든 그 세팅을 준비하시는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보다 먼저 나와줘야 이제 대출이 실행되고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 장비, 그 다음에 개설 신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야지 대출이 일단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네. 대출을 만약에 받고 싶어서 가면 사업자 등록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네.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 원장님들 입장에서 해야 될 거는 이름만 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름 정하고 네. 가계약한 입지 그 주소만 네.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더 좋은 건 이제 세무사님이 알아서 네.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원칙적인 일반적인 개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거라는 그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사유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이제 세무 공무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거니까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해줍니다. 원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원장님이 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과정을 예, 저희가 사업자 등록서 내지는 과정을 예, 네.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돈도 안 듭니다. 예.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이렇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 낼 때는 아직 이제 개원도 안 하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아직 매출이 발생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3, 4개월 동안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계속 여쭤보시고 제가 답변 드리고 해드리면서 실제 이제 개원한 달, 예, 그때부터 이제 아마 그 계약을 그렇죠. 계약해서 네. 그때부터 기간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혹시 그런 궁금증이 안 생기세요? 그러면은 세무사가 기장료만 주고 계속 가면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궁금증이?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장료는 작은데 네. 나중에 이제 세금 신고할 때 네. 거기에 이제 그 세금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또 조금 다르게 있죠. 네네. 예, 맞습니다. 조정 수수료라고. 조정 수수료에서 주로 수입을 많이 창출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뭐 5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신고를 해주잖아요. 세무 신고를 해주면 그 매출의 금액의 세금 신고의 몇 프로를 그렇게 이제 수입을 창출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건 우리는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얘기니까 네. 그 전엔 미리 뭐 3개월 전에 만나시든 네. 미리 만나서 부탁을 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계약한다는 그 전제 조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만나도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개원 준비 과정에서 네. 경비 처리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어디까지 개원 준비 과정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 그러니까 원장님들 이제 개원 전에 원장님들 만나 뵈면은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이렇게 카드로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인 개인 원장님 개인 신용카드로 이제 소비를 하시고 지출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중에 병원 개원했을 때 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사시면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부가세 10%씩 주고 사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과 무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부가세 때 신고해서 공제해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고, 예, 소득세 때도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나중에 개원을 하시고 나면 병원 카드로 경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카드 내용만 세무사한테 주면 알아서 네. 다 경비 처리를 해주시는데 네. 개원 전에는 사업자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여러분들 병원 원장님들 원장님들 명의의 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네. 또는 뭐 현금을 쓰든지 간에 네. 그 영수증을 다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수증이 그 지출이 개원 준비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내가 개원 전에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거 나중에 개원할 때 쓸 거다 라든가 네. 어디 미팅을 세미나를 가서 내가 가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네. 택시비 영수증 뭐 이런 등등을 다 모아 놓으면 네. 잘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네. 잘 모르겠으면 일단 다 모으세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다 모으시면 세무사가 알아서 네. 정산을 해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면 네. 신용카드 사용분도 가능하고 네. 주민번호로도 세금계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원래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지만 끊어줄 수 있는 건데 개원 전에는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충분히 비용 처리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병원이든 병원이 아니든 일단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서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지출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로 세금계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돼요. 사실 개원 준비하는 원장들 입장에서는
세무사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세무사를 만나느냐, 이게 좀 고민인데 네. 뭐 팁을 좀 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업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예, 어느 정도 이제 개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세무사로서 개업을 네, 해서 그렇죠. 경력을 보는 거군요. 그렇게 좀 보신 다음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전화로 그냥 처음에 전화로 전화하셔가지고 비용이 금액이 얼마예요? 부터 물어보시는 원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의사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금액만 가지고 싼게 비지떡일 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실제 좀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면 원장님이 좀 더 의사결정하는데 좋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전화로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카톡이나 전화로 오셔서 이제 금액이 얼마니까 그거부터 물어보시면은 좀 좋은 정보를 제가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네. 마케팅 하는 네. 업체 얼마 네. 합니까? 뭐 인테리어 얼마 합니까? 이렇게 사실 금액으로 따져서 판단하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싸게 부르는 업체를 선정하고 뒤통수 맞는 원장님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네.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액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게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일단 만나봐라 이 얘기죠. 네. 네, 미팅부터 하자. 만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무료 방문해서도 네. 미팅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세무사님하고 사전에 미팅하면요. 개원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십니다. 네. 시켜놓은 경험, 워낙 개원하는 원장들을 많이 도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가이드를 많이 해주세요. 개원 전에 원장님들은 그런 생각도 하세요. 노무적인 부분도 좀 세무사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욕심도 네. 좀 가지시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을 처음 하실 때 5인 뭐 이하, 5인 정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영 관리 측면에서 한번 노무사 분을 만나셔서 노무법인이든 노무사를 만나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노무사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노무 전반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지만 많지 않다면 해드릴 수 있지만은 한 2년 정도는 한번 노무사를 고용하셔서 자문을 내고, 예, 자문 받으시면서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또 경험을 좀 많이 배우시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노무사하고 한 달 드리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얼마 안 합니다. 네. 얼마 안 하기 네. 때문에 그게 비용 부담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좋은 세무사를 만나는 요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세무사의 경력을 본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너무 금액만 따지지 말고 싼 게 비지떡인 사람은 오히려 손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만나보고 미팅하고 네. 나서 결정하라. 네. 세 번째는 노무적인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무사도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네.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좋은 세무사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그 세법이 아까 원장님도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이 세법이 바뀝니다. 세금이. 그래서 이제 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제해주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바뀔 때마다 좀 트렌드를 파악을 해가지고 업체들에게 녹여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세무사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미팅에서 최근의 트렌드는 뭐고 그 트렌드에 맞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들 원장님들에게 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세금 감면을 절세를 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고 그런 이제 예시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신다면 구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세무사를 만나서 세무만큼은 네. 이 장독대가 깨져서 세면은 아무리 원장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다 세면은 무용지물이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일했는데 남은 거는 하나도 없고 엄청난 세금에 직면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살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만큼은 좋은 분을 만나서 같이 네. 파트너로 가는 게 맞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예. 개원 전에 세무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충분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못다한 얘기는 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네. 천세무사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서 같이 만나서 미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2부에서 또 얘기 나누죠. 저는
닥터 개고생 진행하는 장편한 외과 이성건이고요. 네, 저는 나이스텍스 천조공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